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구의원으로 시작해서 시의원, 구청장,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까지 차근차근 정치의 길을 잘 닦아오신 분입니다. 정책 전문가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구의원으로 시작해서 청와대까지 정책조정비서관까지 하신 그 이력은 사실 굉장히 차근차근 올라간 것 같지만 학교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제가 구의원하고 시의원 거친 이후에 청와대 정책실에서 거의 한 5년 있다가 예. 나와서 이제 구청장하고 네. 지금 국회의원을 하는데요. 예. 어느 게 더 무슨 주요한 자리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 과정이 뭐 나름의 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예. 어떤 정책을 하나 결정하는데 이 정책이 동네 주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게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얼마나 바쁘게 보내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너무 힘드셨다고요. 이제 당의 정책위 의장은 보통은 삼선 의원님이 하시는데 네. 제가 재선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청장 경험 등도 있어서 네. 지금 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다 보니까요. 야당 정책위 의장은 좀 덜 바쁜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도 초선하고 재선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초선은 조금 더 용감할 수 있고 재기발랄할 수 있고 네. 앞뒤 안 가릴 수 있고 네. 그런데 재선만 해도 뭐 조금 더 책임감이 무겁고요. 네. 정치하시는 선배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는 재선들이 한다. 약간의 경험도 있고 네. 또 그러면서도 패기도 있고 네. 그런 시기라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있고요. 우리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청년 세대들이 더 정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밑자락을 깔아주기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여러 요소들이 다 중첩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재선이 한다 그런 말이 있군요. 의원님도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니까 별명이 공신함이라고 들었거든요. 공시요? 네. 예, 그거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정치를 하는 주요한 이유가 지구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건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1918년하고 1930년대, 40년대 초까지. 그게 끝나고 난 직후의 시대를 보통 복지국가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게 좀 너무 크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의 시대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네.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하니? 시장이 좀 하게 해줘. 그래서 그때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게 대략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올 무렵에 네. 너무 또 시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양극화가 커지고 또 금융의 버블이 생겨가지고 한번 뻥 터졌잖아요. 네. 야, 이 방식도 아닌가 봐. 이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시대는 뭐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흐름을 보건대 공존의 시대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혹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와 시장 또 사람과 자연 네. 이게 또 함께 공존해야 되는 그런 시대일 텐데 네. 기왕에 이제 국회로 가면 그런 공존의 시대를 만드는 그런 남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기후위기 문제 가장 우리 인류사에 지금 절박한 얘기 아닙니까? 네. 이대로 가면 공룡이 5번째 멸종의 주인공이었는데 네. 이대로 가면 우리 인류가 6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만든 이 찬란한 문명이 네. 공룡처럼 사라지면 안 될 듯하여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존의 시대를 여는 남자 공시남 키워드 굉장히 잘 뽑으신 것 같은 게 공존을 하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복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혜택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 아니라 너와 나의 어떤 대등한 개념이면서 존재를 인정하는 개념이니까 요즘 시대에 좀 맞는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체로 이제 시장 중심의 사회는 좀 약육강식이고요. 네. 각자 도생에 가까워요. 예. 네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인정받거나 네. 하는 거고 네가 그렇지 못한 것은 너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또 사회적으로 열심히 안 한 네 탓이야. 이렇게 그게 이제 개별화하고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구위기, 기후위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돕고 특히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걷다가 이 발밑에 있는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생명종이 함께 더불어 공존한다고 하는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면 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 뭐 이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구의 가장 큰 위기인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그런 이제 공존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또 함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원님의 인생책에 대한 힌트를 주셨어요. 의원님의 인생책이 엘 고어가 쓴 유명한 책이죠.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엘고가 던지고 있는 명제인데 네. 사실 이 책이 2006년에 출간이 됐거든요. 예. 지금이야 벌써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네. 이런 담론이 많이 퍼져 있지만 네. 당시만 해도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또 부통령까지 역임했던 분이 네. 왜 뜬금없이 기후위기를 논하나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책에 그것이 왜 중요한지가 굉장히 자세하고 또 이 엘고의 개인적인 경험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에게 읽기 편하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또 도표와 뭐 사진도 네. 풍부하게 실려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재미를 주는 책입니다. 근데 의원님은 사실 어떻게 처음에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이제 1900년대 후반기에 이제 소련과 미국이 대립하는 냉전 시기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1989년경이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이제 대혼란기로 다시 빠져들죠. 그리고 이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이 흐름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그때 국내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무렵부터 소위 이제 세계의 석학이라고 하는 뭐 제르미 리프킨이나 뭐 촘스키나 뭐 이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책은 모두 다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에 우연히 이 불편한 진실 이 책도 보게 됐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후 위기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환경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결국 막다트리는 네. 매우 불편하지만 네. 객관적인 사실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고요. 클린턴 이후에 대통령 도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총 표수는 더 많이 얻었지만 대의원 표수에서 예. 모자라가지고 네. 결국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안 됐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엘고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더라면 미국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이 훨씬 더 빨리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을 네, 텐데 네, 네. 그러지 못했죠. 대신 이제 세계의 환경 대통령이라고 하는 닉네임은 네. 엘고가 갖게 됐는데
지구 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게 아쉽긴 합니다만 이 네. 책이 그래도 많은 세계 인류의 기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그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는 데는 기여를 한 것 같아요. 2006년에 나왔을 때 화제였지만 기후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죠.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정말 올해 여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후 위기를 모두 다 피부로 실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은 그 의원실을 좀 특별하게 꾸며 놓으셨다고 하던데요? 어떤 네. 컨셉이 있게 꾸며 놓으셨다고 하던데? 그 제가 이제 공신함이기도 네. 하고 지구를 지켜야 되니까 네. 제 방에 오면 이제 제 방엔 따로 소파가 없고요. 예. 이제 테이블 원탁 테이블이 있는데 원탁 테이블 한 가운데 지구 본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각종 동물들 이제 작은 소품들이죠. 모형 같이. 네. 모형? 네. 그런 게 쭉 있는데 이 기적 같은 행성 지구에 사람만 살지 않는다. 수많은 생명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한시라도 놓치지 말자고 테이블을 그렇게 장식을 해놨죠. 의원님 외모하고는 안 어울리시지만 그 앞에 모형이랑 이런 인형이 있다니까 친근감이 갑자기 확 느껴져요. 맞아요. 가보고 싶네요. 의원님. 예. 한번 지나는 길에 들러보세요. 네, 네. 놀러 갈 614호입니다. 때는 인형 하나 사들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얼룩말 사가야겠다. 저는 예. 코알라요. 코알라.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나는 코브라를 사가 볼까요? 오, 역시. 자, 그러면 불편한 진실. 자, 의원님의 인생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뿐인 지구와의 공존.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네. 그 엘고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 운동가로 변신한 데는 다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당시에 6살이던 아들이 네.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걸 네. 엘고가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잖아요. 다행히 네. 이제 아들이 네네. 나중에 회복을 하긴 하지만 네. 그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됐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모든 생명을 이제 지켜야 하는 이 지구에 관련된 이 환경 문제에 또 크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누나 낸시라는 분과 연관이 있는데 네. 이 누나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런데 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했고 이 엘거가 선거 운동을 할 때도 참 헌신적으로 도와준 누나였는데 이분이 약간 이제 반골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엘거 집안이 원래 담배 농장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담배가 많잖아요. 네. 누나가 10대 때부터 담배를 피운 겁니다. 그리고 1984년에 폐암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요. 그걸 엘고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니 당시에 담배를 뭐 재배하고 이제 판매할 때 아무도 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환경 문제,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문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꾸 뜨거워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태양에서 지구로 이제 햇빛 에너지를 보내주잖아요. 네. 그 참고로 이제 햇빛 에너지가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가 걸려요. 그 태양이 지표면에 부딪히면 다시 이제 반사가 되는데 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면 부딪혔다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그게 부딪혔다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대기 중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데요. 책에 이제 굉장히 그걸 상징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보입니다. 위에 이제 좀 진한 파란색이 있고 밑에는 회색이 있는데 남극에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켜켜이 쌓여 있는 빙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지구 농도를 이게 분석한 거예요. 네. 아랫게 지구의 온도고 위에게 지구의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자세히 보면
그게 정비례한다고 그러네요. 하는 것처럼 온도가 이렇게 되어 올라갔을 있어요. 때 이산화탄소 온도가 농도도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측정한 60만 년 동안 네.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단 한 번도 280 ppm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요 끝에 요 지점이 산업혁명 시기거든요. 네.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 인류가 석탄과 석유를 거의 물 쓰듯 하기 시작하면서 네. 단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 책을 쓸 때 농도가 380 ppm이었고요. 네네. 지금은 420 ppm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 책에 재미있는 게 이거를 이렇게 펼치면요. 우와. 우리 인류가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 600 ppm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인류가 멸종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보여준 그래프거든요. 저는 예.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본 페이지가 이 페이지예요. 정말 불편한 그러니까 진실이네요. 그럼요. 네. 요 그래프가 보여지는 게 과학적 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참으로 불편한 얘기이죠. 그게 BPM으로 얘기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도수로 산업혁명 이후에 1도가 올라가는데 그 1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1도 정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의원님? 그럼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1.1도씨 정도 올랐고요. 네. 우리 인류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 1.5도씨라고 그거밖에 안 돼요. 해요. 지금 0.4도씨 남았고요. 어머. 이산화탄소 농도로는 450 ppm이에요. 1년에 2 ppm 정도씩 올라가요. 요즘은 2.5, 거의 3 ppm씩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대략 1.5도씨를 넘어가는 순간에 북극의 모든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사라질 뿐 아니라 지금도 매년 느끼는 것처럼 곳곳에서 이제 자연 재해가 늘어나고요. 이제 얼마 전에 태풍 흰남노 왔었잖아요. 네.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의 강도가 세지는데 보통 해수면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태풍의 강도는 한 5% 정도 세진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적응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예. 쓰지 않고 정말 세계적인 이상 기후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정말 반짝 들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을지 참 그게 좀 수수께끼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원님이 아까 계기를 갖게 된 게 뭐 책을 보고 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지만 혹시 그 고향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의원님 고향이 그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수 검은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검은도하고 그 바로 옆에 백도라는 섬이 있는데 예. 검은도 백도가 그 남해안 이제 한려수도 수도, 국립 그쵸. 해양 한려수도의 예예. 굉장히 중심적인 곳이죠. 예예. 제가 어쩌다 거기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호연지기를 많이 키웠던 것 같은데 그 자연의 소중함 이런 걸 많이 느꼈고 부모님 어머니가 아직 거기 사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이제 가끔씩 가보게 되고 이 소중한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 영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그런 자연이 좋은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조금은 있지 않았겠어요. 의원님 또 이렇게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정치 쪽이 꿈이셨어요? 국회의원 비서관을 한 적이 있어요. 14대 국회 초선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는데 그 무렵에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네. 국회에서 좀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내 스스로 우리 주민들 생활 속에 들어가서 작은 지방자치 공간이라도 좀 행복하게 만들면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의원님 지역구가 노원갑, 노원병. 노원병이신가요?
근데 이쪽에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뭐 특별히 연고가 있으신 건 아니고 아내분 때문이라는 네.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검도에서 태어나서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왔는데 네. 신촌 로타리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근처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살았는데 네. 지금 아내 된 사람의 처갓집이 네. 상계동이어서 연애하고 저녁에 이제 지하철 타고 바래다 주는데 거기가 이제 지하철 끝이라 네. 가끔 이제 돌아오는 차가 끊기더라고요. 가기는 가는데 이제. 네, 그래서 택시를 몇 번 탔는데 그때 네. 총각 시절에 주머니도 가볍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근처로 가야 되겠다. 뭐 하고 이제 그 근처로 가고 아무래도 아이를 갖게 되니까 시부모님은 멀리 계시고 장모님 댁은 이제 상계동에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 놀러 앉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 정치적 고향, 제2의 고향이 되게 됐죠. 아, 의원님 화제 영상이 있더라고요. 20대 국회에서 네. 있었던 일인데 좀 미담인데 의원님이 좀 그 사연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가 제가 당시 이해찬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할 때였는데 청년 단체들이 모여서 무슨 출정식을 하는 자리였는데 네. 근데 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몰래 들어와 계시다가 행사가 끝나는 순간에 이해찬 당대표 면담 신청을 하러 막 달려붙은 거예요. 네, 그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셨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그 장애인 그 판정 기준이 바뀌면서 네. 굉장히 판정이 불리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당대표한테 해결 요청을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누군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제가 구청장 8년 하면서 배운 경험은 어떤 민원이라도 일단 들어주면 절반은 해결된다.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그분들의 얘기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을 일주일 내로 제가 만나게 해드릴 테니 오늘은 돌아가세요 했더니 또 순순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그런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시위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일종의 이제 보여주는 사례로 네.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정말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오시는 건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들어주지 않고 그걸 또 이상하게 호도하다 보면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의원님 같은 경우가 구청장을 재임하셨거든요. 8년 동안 구청장을 하셨거든요. 그 비결을 지금 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또 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불편한 진실. 네. 진짜 이 안에서 보면은 그 개구리 얘기가 나와요. 개구리가 물에 들어가 있다가 끓는 순간이 돼서야 이제 그 위기를 알게 된다. 뭐 이런 네. 얘기였죠. 그런 실험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예전에 실험을 한 적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물이 뜨거우니까 개구리가 바로 튀어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물 안에 그냥 개구리를 넣어놓고 그 밑에서 천천히 가열을 하면 이 끓는 물이 개구리를 죽일 것을 우리는 알지만 네. 개구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점점 따뜻해지는 네. 걸 즐기다가 어느 순간 그게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 임계점을 넘어버렸을 때는 네. 우리도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된다라고 네.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그 날씨가 이상해지니까 이제는 이런 회의론도 조금 작아진 건 같지만 여전히 아직도 뭐 음모론도 있고 회의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략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의 온도는 소위 빙하기와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지금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온난화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걸 걱정하는 건 옳지 않아. 네네. 그 목소리 이렇게 얘기했던 컸어요. 분들이 있는데 예. 이제는 그마저도 과학계 내에서는 다 퇴출이 돼서 예.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어 있고 네. 그 원인은 우리 인류가 3억 년 전에 묻어둔 석탄, 2억 5천만 년 전에 묻어둔 석유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너무 한꺼번에 배출하는 것 때문에 기후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팩트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론이 없어진 거예요. 과학적인 결론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기반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 분야는 어떻게 좀 늦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이제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 발전소, 네. LNG 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그린 수소 발전소로 바꾸고 기존에 있는 자동차도 언젠가 이제 폐차해야 되잖아요. 네. 그 폐차할 때 그 철광석을 다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의 순환, 물질의 순환 과정에서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는 새로운 문명 체계인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네. 일종의 문명의 전환에 해당돼요. 네. 왜냐하면 250년 전에 산업혁명의 시초가 영국의 이 소위 석탄을 기반으로 한 기차가 네, 그 네.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예.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자동차였거든요. 네, 네. 그게 산업혁명의 기반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데 대한민국이 좀 늦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워낙 제조업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요 뭐 한번 하자 그러면 세계에서 또 가장 빨리빨리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조금 현재 재생에너지 기반이 낮긴 하지만 그걸 빨리 올리면서 새로운 문명에 적응하거나 또 그런 문명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거는 빨리 잘 하지 않을까. 그 그렇게 부분에도 예상합니다. 믿음이 있으시군요. 그럼요. 의원님이 청와대 계실 때가 참여정부 시절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혹시 청와대 계시면서 이런 기후 관련된 뭐 정책이나 뭐 이런 노력들 하셨습니까? 어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때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가 이 기후위기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네. 당시에는 대통령의 주요 의제는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젠다에는 들어있지 않았고. 네, 오히려 플라스틱 양을 줄인다든지 폐수 방류를 막는다든지 예. 이런 이제 환경에도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영역이 오히려 좀 더 부각이 됐었고 그래, 기후위기 맞아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당시에는 다루지는 않았죠. 오늘 의원님 만나가지고 네. 이 기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더니 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릴렉스하는 시간을 좀 좋습니다. 가져봤으면 네. 좋겠어서 제가 의원님께 약간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둘 중에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게임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의원님 지금 이런 거 준비 안 돼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이셔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요. 네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별명은 소통의 달인데 기후 지킴이. 하나, 둘, 셋. 기후 지킴이. 기후 지킴이. 그 토지일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후.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영재 중에 한 명이 되는 것. 그럼 독수리 오영재 중에 지금 몇 명 모였습니까, 의원님? 오영재 수준이 아니라 뭐 한 20형제, 30형제쯤 되죠. 얘기만 들어도 야. 든든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더 싫은 상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치 성향 상극대 종교 강요 자리. 하나, 둘, 셋. 종교 강요 자리. 종교 강요 자리.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종교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예컨대 이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또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네. 불편하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과 일을 해야 된다면 골라주시면 됩니다. 업무 능력 최고 잘난 척 끝판왕 대 업무 능력 하위 인성 끝판왕. 하나, 둘, 셋. 일은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해야죠. 그러면 업무 능력 최고인데 잘난 척 끝판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잘난 척 끝판왕은 뭐 제가 잘 이렇게 다독이고 그러면 되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중 더 되고 싶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노원에서 5선 하기 대 꼴랑 당대표 한 번 하기. 하나, 둘, 셋. 노원에서 오선하는 게 낫죠. 역시. 네. 꼴랑이란 말에 꼴랑을 왜 넣었어요? 거기다가? 꼴랑이란 말에 그 말만 없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 김성환 의원님의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좀 쉬웠던 거 아닙니까? 좀 그러니까 곤란한 다소 좀 질문들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의원님 위해서 봐주셨어요. 좀 쉬운 질문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우리가 이렇게 기후위기에 불편한 진실을 알았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그 실천 방법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쓰는 전기 플러그는 뽑아라. 그리고 자동차보다는 네. 대중교통 또 자전거를 이용하길 바란다. 네. 그리고 되도록 이제 비행기를 사실 타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좀 경각심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실천들을 엘거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철하시니까 뭐 실천하고 있는 거 소개하실 만한 거 있나요? 어떻게든 일단 에너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요. 적게 쓰고 꼭 필요한 에너지는 불가피하게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석탄이나 석유가 아니라 이제 재생에너지로 바람이나 네. 풍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요. 네. 태양이나 풍력은 어디 뭐 땅이 넓거나 뭐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지만 네. 모든 곳이 일종의 발전소화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차 이 건물도 지금은 아니지만 뭐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 건물 외벽이 다 아마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외벽으로 바뀔 겁니다. 네네. 그런 거를 미리미리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집에도 베란다에 태양광이 붙어 있어요. 아, 200와트. 200W짜리요? 그러면 네. 집에 웬만한 TV나 이런 거는 다 태양광. 그렇죠. 그 3, 4년 정도면 설치 비용이 다 빠져요. 네네. 그리고 최소한 집에 냉장고 한두 대 정도는 대신 돌려주니까요. 아, 나 의원님이 집에서 막 전기 꺼라 잔소리 할 줄 알았더니 태양판 하나 놓고 그냥 너네 마음대로 써라 이러시겠네요. 어느 쪽이십니까? 그게 소비를 촉진한다는 설이 있긴 한데 네. 그게 뭐랄까 의식과 실천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네. 그런 노력을 같이 할 수 있죠. 두 분은 뭐 노력하시는 거 있나요? 저는 텀블러 갖고 다니고요. 맞아요. 오늘은 안 갖고 왔네.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컵라면을 먹게 될 때는 네. 그걸 냄비에 끓여 먹어요. 그리고 그 컵라면 종이컵 있잖아요. 그건 내비뒀다가 나중에 음식할 때 계란 풀 때 이렇게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하시네요. 아깝잖아요. 네. 네. 혹시 우리 저는 자동차가 있긴 한데 네.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요. 자전거 맞아요. 많이 자전거 많이 타고 타고 다니죠. 맞아. 예. 인정. 인정합니다. 저 다음 차는 이제 전기 자동차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천하고 계시고 있으시냐고요. 아니, 실천하는 거 있는 게, 나는 이렇게 배달 오면 그 네. 상자 많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맞아요. 기왕이면은 동네에 가게 가서 받아오시는. 시장 바구니 또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진짜 잘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집에 우리 스트로우 네. 막 네. 플라스틱 안 쓰고 그냥 쇠로 된 거. 아. 스트로우 그거 항상 쓰고 그것도 있고. 일회용을 안 쓰시는군요. 일회용 안 쓰,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아우, 예, 하죠.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네, 의원님 아주 칭찬. 잘하셨어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그런 작은 실천이 쌓이고 네, 네. 쌓여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구를 지키는 게 불편한데 네. 이 불편한 것의 의미를 곱씹으면 어느 순간 그게 더 편해지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편리해질 때까지 네. 네네.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죠. 예. 의원님이 이제 굉장히 이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정치적으로도 뭔가 입법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 이제 그런 계획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뭐 일이 있으십니까?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재정입법인데 네.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법이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생에너지가 많은 동네가 현재는 제주도예요.
제주도에도 이제 중유 발전소가 있고요. LNG 발전소가 있는데 제주도의 태양과 풍력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석 연료로 쓰는 발전소를 줄이고 네. 제주도 전체를 일종의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대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낮에 많이 생산될 때 초과 생산되면 어딘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렇죠. 그리고 밤에 그걸 쓰게 한다든지 네네. 이런 그 일종의 그 지역만의 별도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것을 입법하는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이에요. 아. 이제 그 실험을 잘하면 이제 제주도부터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네.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이 문명의 편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친환경 실험을 제주도가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법이 이제 분산에너지 특별법인데 아마 올해 정기국회 때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이제 잘 정착하면 그게 이제 전남이나 전북이나 네네. 강원도나 네. 경북이나 이런 데도 작은 마을 단위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 한 지점이 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이 돼가면 네. 언젠가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석탄 발전소 안 쓰고도 살 수 있는데 이제 그 기반을 닦는 실험을 하는 입법을 네. 정기국회 때 꼭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우리가 다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도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0.4도밖에 안 남았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나 그거 오늘 알았어요. 와, 조금 진짜. 남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제가 코앞에 위기가 있는 거라니까요. 네. 의원님 이 책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 책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책에 비하면 그림이 많고요. 맞아요. 글씨가 글씨도 커요. 또 크고요. 네. 비교적 설명이 쉽게 되어 있어요. 네. 또 엘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쉽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도 있고 또 중간에 보면 빙하지대의 몇십 년 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서 그 빙하가 얼마나 많이 녹았는지도 사진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기후위기가 먼 나라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의원님 당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사실은 뭐 하루에도 그 정책 관련돼서 막 이슈로 다루시는 게 엄청 많을 텐데 그중에 이 우리 환경 문제도 들어갑니까? 사실 코앞에 닥친 일들,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처리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네. 당장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숙제들이 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요 불편한 진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도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면 네. 그 분산 에너지를 확대해 볼 것인가에 네네. 대한 토론회를 중간에 개최하기도 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에서 좋은 입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 환경 선진국으로 좀 빨리 발돋움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때요? 의원님 만나니까 네. 저기 지금 스마일 브로치처럼 네네. 웃게 되네요. 어. 왜냐면은 기후 지킴이라는 그런 네. 닉네임을 좋아하시고 네네. 또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 허위평론가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엘고의 말인데요. 네. 불편한 진실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한 줄 평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정치인 김성환으로서 좀 어떤 정치를 펼치겠다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오늘 주제가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 인류를 크게 보면 문명의 사춘기라고 표현한 분이 있어요. 칼 세이건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으로 보면 참 기적 같은데 이 기적 같은 우리 인류의 문명이 이 기후위기 때문에 단절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기왕에 이 문제가 심각함을 깨달았으니까 모든 시청자들이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 문명이 더 찬란하게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공신함이시잖아요. 네, 공신함. 네, 공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환경의 지킴이를 자처하고 계신 김성환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각자 작은 실천하기를 바라고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즈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 기획주제 불평등의 시대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그럼 먼저 주목받고 있는 정치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랫동안 음식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저자 메리언 네슬은 책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음식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저탄고지 식단은 정말 건강한 식단인지, 가짜 고기가 지구와 우리 몸에 더 좋은지, 부유한 나라에서조차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기후 위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하며 우리의 식문화와 이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에 관한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응원하고 투표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말하는 건강, 불평등, 기후 위기를 오가는 식탁 위 정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옐로우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 2를 소개합니다. 영국의 변두리 동네에서 영국인 남편과 아들을 키우는 일본인 저자 브래디 미카코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영국 사회의 다양성 이면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현실을 지적합니다. 다양성 안에서 힙한 이슈는 관심을 받지만 빈부, 계급, 이주민 등 낡은 문제는 외면당하는 현실과 다양성에 대한 적당한 존중만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이익이 걸리면 돌변하는 주류 사회의 이중성, 또 반대파의 의견은 묵살해도 괜찮고 낡은 언어는 사장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을 냉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다양성 넘어 심오한 세계, 나는 옐로우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 2입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국회도서관 기획 주제는 불평등의 시대입니다. IMF는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에 대해 팬데믹의 불평등한 효과에 대해 평가할 때 모든 수치는 동등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불평등을 다룰 수 있는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국회도서관 기획 주제 불평등의 시대. 첫 번째 책은 재난 불평등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인 존 머터는 재난을 자연과학자의 시선으로 보고 연구해온 과학자가 재난과 전후 상황을 사회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며 왜 자연과학적으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모의 재난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른 크기의 피해로 이어지는지, 왜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어도 어떤 사회는 재건하는 데 1년이 채 안 걸리고 어떤 사회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지를 비교 관찰해 책에 담았습니다. 책은 재난 사망자의 다수가 빈민층이고 재난 발생 당시와 그 전후의 극복 과정에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재난에 투영되고 답습되는 이유를 찾아 나갑니다. 재난은 왜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책 재난 불평등입니다. 다음으로 가난의 문법을 소개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난의 모습은 전쟁이 끝난 후 갈 곳 없는 고아의 모습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온 달동네의 모습과 IMF 위기 이후 노숙인의 모습을 거쳐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의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도시연구가 소준철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한 결과를 묶어 책 가난의 문법에 담았습니다.
그는 특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여성 도시노인의 생애사적 특징과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일을 통해 가난을 들여다보는데요. 그들은 어떠한 가난의 경로를 거쳐왔을까요? 그들이 살아온 삶과 재활용품 수집을 시작한 이유, 그리고 그 가난은 개인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책 가난의 문법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커리어 그리고 가정을 소개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늘 거론되는 경제학자이자 하버드 경제학 교수인 클라우디아 골디는 이 책에서 성별 소득 격차라는 고질적인 사회적 이슈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커리어와 가정, 그리고 공평한 관계에 대한 열망이 지난 한 세기간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 열망이 오늘날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기나긴 여정, 커리어 그리고 가정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